왜 이상해? 안 돼요? 동시작 버튼이 안 돼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내가 누른 것 같은데? 됐지. 오씨, 또 깜빡. 자, 이거에 대해서 첨가. 첫 번째 1. 두 번째 1.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요 준비해 놓은 FE3가 플러스 있죠.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정에서 애널라이트라고 해요. 집어넣는 SN2가 플러스 있죠. 이런 놈을 타이트런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그것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우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용어 정리 조금 하면, 자, 거기 첫 번째 애널라이트란 실제적으로 비커에 미리 준비해 둔 물질, 이걸 애널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타이트런트는 뷰렛, 첨가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우선 봅시다.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우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어쨌거나 애널라이트,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주석이가는 타이트런트.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기화학 방과 명심할 건 무관합니다. 산화환원 적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산화환원 반응과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에노드 사이 무관하게 앞서서 얘기한 저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사이의 적정 반응은 자발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항상 100% 진행한다. 고 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사이의 반응은 어떻게 된다? 100% 진행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심할 건 언급하고 있는 적정 반응은 100% 진행한다. 누구하고 무관하게? 백금선에서 벌어지는 어떤 캐소드 반응, 세츄레이티드 캘롬의 일렉트로이드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노드 산화 반응하고 무관하게. 하시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V 주석 2 플러스. 자, 거기 계산이 어디부터 되는 건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어디 가서 첫 번째 1ml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적정 반응을 분석하는 거죠.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적정 반응을 분석하는 거죠.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계산상에서. 정답. 몰수 계산. 자, 적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적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섞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산염기건, 산화환원이건, 침전이건, 기체양론이건 섞으면 무조건 뭐부터? 몰수 계산. 알겠죠? 그래서 적정도 섞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몰수 계산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때 그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철 3가의 몰수는 얼마예요? 0.1몰 농도가 100ml 있으니까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10mmol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주석 2 플러스를 자, 농도가 얼마예요? 역시나 0.1몰 농도인데 똑같은데 얼마나 넣었었냐면 1mmol 넣은 거야. 1ml 넣은 거 아니에요. 1ml. 맞죠? 그러면 얘 계산한 값이 뭐가 나와요? 0.1mmol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정 반응 양론 계산. 이 적정 반응 양론 계산할 때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무관하다고요? 에노드, 캐소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 에널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 사이 반응만 고려하는 거죠. 그럼 에널라이트, 타이트런트 사이 반응 바로 저기에 있는 철 3가와 주석 2가 사이의 반응일 거라고요. 그러면 철 3가가 주석 2가랑 반응하면 뭐가 될 거냐? 지금에서 보시다시피 철 3가가 뭐로 변하는 반응이 있어요? 주석 2가로, 철 2가로 변하는 반응이 있죠. 그리고 주석 2가는 뭐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석 4가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관련된 반응이 지금 왔다 갔다 평형이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면 철 3가는 철 2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주석 2가는 주석 4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철 3가는 2가가 되고 주석 2가는 주석 4가가 된다. 이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렇다면 양변에 균형을 맞춰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양변 균형이 뜨악 맞겠네요. 맞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초기 조건에 얘 얼마나 있어요? 10mmol. 거기에 주석 얼마나 넣었어요? 0.1만큼 넣었죠? 자, 반응해요. 자, 얘기했듯이 반응은 얼마나 된다고요? 반응은 100% 진행된다. 적정 반응은 무조건 100%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100% 진행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플러스 0.2, 플러스 0.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끝이 나면 어떻게? 얘는 9.8 밀리모르 0 0.2 밀리모르 얘는 0.1 밀리모르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9.8mm의 철 3가와
0.1mV의 철 이가가 여기서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존하는구나. 근데 재밌게도 주석 이가와 주석 삭가는 공존해요, 공존하지 않아요? 공존하지 않죠. 근데 왜 공존하는 게 중요하냐면 공존하는 것 사이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것에 의해 요 백금선 주변에 보시다시피 이제 철 3가와 철 2가가 어쩌겠어요? 여기서 공존하기 시작하겠죠. 그 공존하는 것이 이 백금선에서 전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존재의 비율이. 그래서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네 번째 철 3가와 철 2가의 공존에 의한 전위가 저기에 있는 캐소드 전극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아시다시피 캐소드는 전극이에요, 환원 전극이에요? 캐소드는 환원 전극이죠. 그 환원 반응식을 어떻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철 3가가 전자를 받아 철 2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수식에 대한 네른스트 방식을 작성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반응에 대한 네른스트 방식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어요? 자, 네른스트 방식 기억나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E는 E0 빼기 0.05916 오버 N 곱하기 로그 뭐였죠? Q. 자, 이 반응에 대한 방식 작성을 해보면 E는 자, E0가 얼마죠? 철 3가에 대한 거죠. 0.73이지. 그러면 E0 철 3가 빼기 0.05916 한 다음에 N은 뭐예요? 전자의 화학양론 개수, 자유전자의 화학양론 개수죠. 얼마예요? 1이잖아. 그 다음 로그 Q가 뭐죠? 반응지수죠. 반응은 뭐 분해 뭐? 반응물 분해 생성물. 그러면 철 2가 철 3가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맞죠,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지우게 되겠어. 지우게. 알겠다.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 전위 계산에서 자, 1 주석 이가가 1ml. 자, 느린 작성 어떻게? 여기에서 캐소드 전위를 자, 저기는 저거 쓰는 거예요. E는
자, 이 제로가 얼마죠? 0.732 빼기 0.05916 1 한 다음에 로그 철3가 분의 철2가 1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어떤 차이죠? 여기는 철2가하고 철3가의 무슨 비예요? 철2가하고 철3가의 무슨 비로 쓰여져 있어요? 반응 지수니까. 몰 농도비인데 여기는 무슨 비로 쓰여져 있어요? 몰수비로 쓰여졌다는 거 알겠어요? 왜 몰농도비를 몰수비로 바꿀 수 있죠? 공존하니까요. 공존하니까 몰농도비나 몰수비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 각각 지금 얼마예요? 철3가가 9.8, 철2가가 0.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0.732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전이지. 누구? 철3가의 표준전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자 0.732 빼기 0.05916 로그 9.8분의 0.2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나오는 값이 얼마다? 그 나오는 값이 하여튼 뭐 얼마가 나오겠지? 얼마 나오겠지? 알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쯤 나와요? 732 하면은 0.832 맞나? 이 83, 요 정도 나오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짜잔 이렇게 플러스 부호를 넣어줍니다. 자, 플러스 부호는 뭐냐면요, 바로 캐소드 전의 관용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하고 철3가 사이에 양 후에 철3가하고 철2가가 공존하게 되는데 그 공존하는 그 자체의 전위가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캐소드 전위와 항상 동시에 나타나는 게 에노드 전이죠. 그럼 이때 네 번째 에노드 전위는 값이 얼마겠어요? 에노드 전위 값이 얼마겠어요? 전위 값 에노드 전위 얼마예요? 네, 에노드 전위. 에노드 전위는 값이 뭐예요? 이때 에노드 전위는 뭐예요? 이때 에노드 전위는 얼마예요? 에노드가 누구예요, 지금? 지금 에노드가 누구예요? 지금 에노드가 누구예요? Saturated 캘로멜 일렉트로드라고 했죠. 그 전위가 얼마인데요? 0.241은 변해요, 안 변해요? 무조건 고정되죠. 왜 고정되죠? 저 안에 누가 포화용액이니까? KCl이 포화용액이기 때문에 안은 농도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완전 그냥 별세계처럼 딴 세계처럼 저 SC는 절대로 전위가 변하지 않아요. 즉 여기에서 이 둘 사이의 존재비에 따라 여기의 전위는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이쪽은 물질 구성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위는 0.241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값이 얼마다? 0.241이고 그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Saturated Calomel Electrode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다가 3, 4, 5. 자,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네트죠. 자, 전체 전위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캐소드 전위에서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우드 전위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얼마다? 0.832에서 0.241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값이 0.591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 이가에 부피가 1m만큼 들어왔을 때 이때의 전체 전위는 그 값이 0.591V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이고.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러면 이때 이 0.591V가 어디 데이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찍히겠어요, 데이터? 여기 찍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은 독립적으로 일어나요? 반드시 같이 일어나요? 반드시 같이 일어나죠. 이쪽 전위는 어디 갔어? 전위는 0.83V지만 0.832V가 따로 측정될 수 있어요? 따로 측정될 수는 없어요. 따로 측정되지 않아요. 이쪽 전위가 0.241V라고 하지만 0.241V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여기서 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측정되는 전위가 이 조건에서는 0.591V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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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줄게요. 여기 이제 줄게요. 지우사 쓱쓱쓱쓱.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주석 이가의 부피가 자, 두 번째는 25ml일 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당연히 뭐부터 계산? 몰수 계산. 몰수 계산. 자, 그러면 몰수 계산이면 이때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철 3가는 기본 몰수가 몇 몰이에요? 0.1. 철 3가의 몰수는 원래 몇 몰이에요? 무조건. 자, 0.1몰 농도가 100ml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무조건 얘는 언제나 10m몰이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철 3가는 무조건 10m몰 있는 건데 거기에 주석 이가의 몰이냐고요. 주석 이가의 농도는 0.1몰이죠. 그런데 부피가 어떻게 돼요? 25 들어왔으니까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2.5m몰이란 얘기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게 어떻게 될 테냐? 얘가 10인데 얘가 2.5만큼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반응은 5, 2.5 플러스 5,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에노드 캐스도 관계없이 주석하고 철의 반응은 100%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10에서 5를 빼면 5, 0, 5, 0 아니 2.5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해요? 철 3가하고 철 2가가 공존하는 거죠. 그럼 철 3가하고 철 2가가 공존하는데 아까하고 비율이 다를 뿐인 거지 공존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럼 공존하는 것에 의해서 캐소드 전극이 나타나죠. 캐소드 전극에서 그 전이가 나타나죠. 그걸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 B만 달리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네 번째 전체 전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이 네트예요. 항상 전체 전위는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했어요? 캐소드에서 에노드 거를 빼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전위를 구할 때는 플러스라고 쓴 게 캐소드 쪽이고요. 이 경우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가 에노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에노드 쪽 전위는 여기에 있는 네런스트 방정식으로부터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요렇게 이제로 철 3가 0.5916 오버 1 곱하기 로그 철 2가 몰수 오버 철 3가 몰수 를 다시 빼기 SCE.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요렇게 풀어 쓴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식은 아까 전 단계에서 했던 거랑 수식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어서 쓰시고 이때 각각의 데이터가 값이 얼마냐. 자, 철 3가의 표준 선언전이 얼마죠? 0.73이죠. 자,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 전이 얼마죠? 0.241이죠. 철 2가 몰수 얼마죠? 5mm몰이죠. 철 3가 몰수 얼마죠? 5mm몰이죠. 오! 로그 어떻게 돼요? 뿅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만 남냐면 그냥 0.732 빼기 0.241만 남아요. 값이 얼마예요? 값이 아마 0.491.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이 뭐가 된다? 이때 전위는 철 3가의 표준 한원 전위에다가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이드의 전위를 빼준 값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질들의 농도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다? 바로 0.491V다. 알겠죠? 굉장히 독특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조건에서는 이 녀석이 25ml 들어와서 남아있는 철3가하고 철2가가 양이 같을 경우에는 이놈의 농도가 전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전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표준 전위와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의 전위의 차이로만 전체 전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준다잉. 허이. 자, 차근차근 적고 있죠? 이 차근차근 적어가지고 이 계산 방식을 다 기억해야 돼. 그래야 실험 보고서 쓸 수 있어. 자, 세 번째. 이제 주석 부피 얼마나 해볼까요? 이제 얼마 해볼까요? 50을 하면 되겠죠. 50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당량점이 되겠죠. 25의 의미는 뭐겠어요? 반당량점이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당량점 절반인 반당량점, 얘가 당량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당량점이냐? 주석 이가가 50 들어갔을 때 몰수 계산해보죠. 자, 변함없이 철 3가의 몰수는 어떻게 돼요? 10mm몰이고요. 이때 주석 이가 몰수는 어떻게 돼요? 주석 이가 몰수는 얼마예요? 주석 이가의 몰수는 어떻게 돼요? 5mm몰인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1mm몰이고 10mm몰이고 5mm몰이면 자, 적정 계산해서 (10이었는데) 얘가 5가 되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100%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빼기 10 빼기 5 플러스 10 플러스 5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끝이 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앙 15. 그래서 적정 반응이 진행이 됐는데 반응물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 이런 걸 당량점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모든 반응물과 모든 반응물들이 사라져서 전부 다 생성물이 돼버린 그 순간을 당량점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전위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때 굉장히 쇼킹한 방법으로 전위를 구합니다. 근데 전위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아까 요 순간하고 요 순간에서 전위를 어떻게 구했죠? 이 조건이 됐건 이 조건이 됐건 누군가 공존했어요. 누구하고 누가? 얘하고 얘가 공존했었거든요. 그 공존하는 B로부터 얘도 하고 얘도 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하고 얘가 공존해요, 안 해요? 공존이 아니네. 얘만 있네. 더더군다나 얘도 공존해요, 공존 안 해요? 얘도 안 하네. 얘도 얘만 있네. 그럼 공존이 안 하는 조건에서 저 어떻게 구하냐고요? 쇼 구합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자, 어떻게 한다? 이 조건에서 극소량 역반응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왜 또 극소량이냐면 반응 자발성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극소량 역반응이 되면 이 중에
일부가 x만큼 없어지면 2x만큼 없어질 거고 얘는 x만큼 생길 거고 얘는 2x만큼 생기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행에 도달하면 이 녀석은 2x, 얘는 x, 얘는 10 빼기 2x, 얘는 5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당량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참 뭐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어떻게 볼까? 여기서 자,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해봐요. 주석 2가, 이가를 할까, 3가를 할까? 주석 2가, 철 3가 분의 철 2가의 존재비. 자, 얼마냐면 철 3가가 얼마가 있는 거냐면 2x만큼 있고 주석 2가는 10 빼기 2x만큼 있죠. 그럼 그대로 써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쓸 수 있죠. 그 다음 주석 2가 하고요. 주석 4가. 이 존재비는 어떻게 되냐면 주석 2가가 얼마나 있죠? x만큼 있고요. 주석 4가는 b가 얼마나 있어요? 5 빼기 x만큼 있죠. 맞나요? 오, 이 둘이 어떻죠? 이 둘이 어때요? 이 둘이 어때요? 같네. x가 뭐가 됐건 양쪽은 등호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량이 돼버리면 요 b하고 요 b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이런 식의 당량점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3. 캐소드에서 철 3가와 철 2가 사이의 전위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냥 네른스트 방식을 작성한 거예요. 어쨌건 극수량이긴 하지만 철 3가고 철 2가가 공존하잖아요. 공존하는 것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철 3가하고 철 2가의 존재비를 요 수식의 그 반응 지수로 놓고 전자의 화학 연분 개수가 1이며 0.05916 상수 놓고 이게 표준 상태의 전위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공존하냐면 철3가하고 철2가만 공존하는 게 아니라 주석2가와 주석4가도 공존하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네 번째 캐소드에서 주석 4가와 주석 2가 사이의 전위도 있겠네요. 어쨌건 캐소드에서. 여기서 아까 초반에는 1, 2를 구할 때는 철 2가, 철 3가만 공존했는데 세 번째는 철 2가, 철 3가, 주석 2가, 주석 4가 4개가 다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철 3가하고 철 2가 사이에 전위도 있다면 주석 4가와 주석 2가 사이에 전위도 있겠죠. 그럼 걔를 어떻게? 역시나 E 플러스 왜? 캐소드에서 측정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표준전이 주석 4가 빼기 0.05916 오버 곱하기 로그 주석 2가 오버 주석 4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밑에 이거 뭐 써야 돼요? 여기 뭐 써야 돼요? 여기 뭐 써야 돼요? 여기에 2 써야 되는 거 알겠어요? 이 2는 어디 있던 건데요? 이거 보고 쓴 거 이거 보고. 그래서 주석 4가하고 주석 2가 사이에 전기 평형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석 4가가 주석 2가가 되는 환원 반응에 대한 반응 지수는 4가분의 2가. 4가분의 2가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저번에 대한 전자 화학 영역 개수가 2니까 2를 그대로 쓴 거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철 3가와 철 2가 사이에 전이가 있건 주석 4가와 주석 2가 사이에 전이가 있건 똑같이 어디서 측정? 여기 이 캐소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캐소드에서 측정된 전이가 측정된 전이건 주석일 때 측정되는 전이건 어차피 연극은 하나인데 여기서 측정되는 전이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게 측정되나 이게 측정되나 이 값은 어떻게 아시겠죠? 같아야 합니다. 됐습니까? 같아요. 자, 여기 살짝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같합니다. 그럼 이때 적으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E 플러스 더하기 더블링 E 플러스 라고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알겠어요? 더하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긴 더블링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그대로 얘를 더블링을 하면 E0 철 3가 더하기 2배의 E0 주석 4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다가만 더블링을 했기 때문에 빼기 0.05916 여기가 1로 바뀌면서 이거를 2를 곱해놨기 때문에 2가 2이 되면서 1이 되면서 로그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철 2가 나누기 철 3가 곱하기 주석 2가 주석 4가 이렇게 계산이 바뀌는 거예요. 자, 계산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위에서 아래를 더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위에서 아래를 더하는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니까 이걸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얘를 더블링을 한 거예요. 그럼 2배 해주면 이 앞에 상수가 같으니까 로그로 같이 묶을 수 있겠죠. 묶으면 이 로그 안에 들어있는 항들이 곱하기로 연결될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게 이게 1이 왜? 같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푸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모르면 못 풀어요, 알겠죠? 꼭 외워야 돼. 현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1이야. 그럼 로그 안에 1이면 어떻게 되겠어? 다 나가리지. 뭐 이게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 뭐만 남아. 그럼 여기 밑에 줄게요. 밑에 줄게요. 그러면 이 경우 2 플러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 철 3가 플러스 더하기 3분의 2 주석가 플러스의 표준 농도로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수학에서 내분점 구하는 거 있죠? 그거랑 구성이 똑같아요. 이때 철 3가의 표준 전위가 0.73이었고 주석 4가의 표준 전위가 0.139니까 뭐 1대2로 내분한다 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계산하면 값이 어디 갔어? 값이 하여튼 뭐가 나오겠지 알겠죠? 하여튼 뭐가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지 알겠죠? 뭐가 나오겠지? 대충 얼마 나와요? 0.337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다가 3, 4 했고 5 전체 전위. 자, 전체 전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E 네트고 E 네트는 E 플러스에서 뭐 해줘야 돼요? 전체 전위를 구할 때 무조건 그냥 SC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그쵸 그냥 알겠죠? 전체 전위는 무조건 캐소드에서 구한 전위를 SC에 빼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캐소드 전위가 0.337이고 저기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가 0.241이니까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대략값이 0.05957 0.0957 볼트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아까 0.337 정도고 이 값이 0.241이니까 빼주면 이 정도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50일 때 이때 전체 전위는 3분의 1 철 3가 3분의 2 주석 4가 빼기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0.0957 전체 전위가. 아시겠죠? 됐나요? 나 됐죠? 자, 그러면 네,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남은 건 네 번째 주석 이가가 51ml. 51ml. 자, 왜 또 51이겠어요? 51은 왜 또 51이겠어요? 어디서 살짝 비껴난? 당일량점만 살짝 증가한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뭐부터 계산? 몰수 계산. 철삼가는 항상 10mm몰이고요. 이제 주석 이가가 자 보시다시피 0.1인데 51이면 5.1mm몰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양으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가 5.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량점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얘가 과량이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플러스 5, 아니 플러스 10, 플러스 5 됐죠? 그러면 얘는 꽝 0.1, 15 오! 그러면 이제 누가 공존해요? 누가 공존해요? 얘하고 얘가 공존하는 거죠. 공존하는 것 사이에 전이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경우 1, 2, 3 캐소드 전이 계산 자 2 플러스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2 제로 주석 아까 0 5916 오버 2 로그 뭐분의 뭐? 4가분의 2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주석 2가 오버 주석 4가 이게 요 조건에서는 이제 여기에 철 2가 철 3가가 아니라 주석 2가 주석 4가가 공존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 둘의 비율에 의한 전이가 여기서 측정이 될 거라고. 그럼 이 값이 각각 얼마로 들어가겠어요? 요 주석 4가의 표준 전이가 얼마죠? 0.139V죠? 그리고 주석 2가하고 주석 4가의 존재가 각각 어떻게 돼요? 0.139 맞아? 139 맞고 주석 2가가 0.1만큼 있고 주석 4가가 5만큼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뭐가 나오겠지? 얼마일까? 얼마쯤 나요? 어. 189V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전체전이 구해야 되죠. 전체전이는 어떻게 구하죠?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 그냥 이런 실험에서 무조건 어디서 어디를 빼? E 플러스에서 뭘 빼? 이 뭐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 그냥 빼주면 돼요. 그냥 빼주면 그냥 그게 전체전이야. 무조건 알겠죠? 기계적으로 저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면 이 앞에 값이 0.1899 캘로멜 일렉트로드가 0.241이니까 빼주면 이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0.0517 너무 많이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거 전체 전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0.0
517V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계산. 자, 여기 줍니다. 아, 전에 썼어요? 안 썼어요? 여기 줘도 되겠죠? 줘도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계산. 완전 힘들었어. 오. 이제 주석이 얼마 들어갈 때? 100만큼 들어갈 때. 이게 왜 100이냐면요. 당량점이 얼마였죠? 50이었죠. 그거의 더블링이라는 얘기겠죠? 더블링. 당량점 2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역시나 몰수 계산 철 3가는 변함없이 10mm몰. 그럼 이때 주석 2가는 당연히 몰수가 어떻게 되겠죠? 바로 10mm몰이 되겠죠. 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게 10이 될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2대 1이니까 마이너스 10 빼기 5 플러스 10 플러스 5. 됐죠? 그럼 최종 상태에서 5, 15. 여전히 누구하고 누가 공존이에요? 얘하고 얘가 공존이죠. 맞죠? 그러면 이때 캐소드 전위 계산. 주석 사가의 표준 전위는 0.139죠. 0.059162. 왜냐하면 관련된 자유전자가 2개니까요. 로그 한 다음에 주석 이가하고 주석 사가의 존재비가 어떻게 돼요? 5죠? 엄마야 그냥 이거 뭐란 얘기예요? 주석 사가의 표준전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경우 전체 전위는 어떻게 구하란 얘기예요? 캐소드 전위에서 켈로멜 전위를 빼주면 되죠. 그럼 이 경우 주석 사가 전위에서 세츄레이트 켈로멜 일렉트로드 전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도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도 물질의 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표준 전위로 그때의 전위가 그냥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 사가가 0.139V고 켈로멜 일렉트로드가 0.241이니까 빼주면 값이 마이너스 0.102. 알겠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주석 이가가 100ml 들어갔을 때의 전체 전위는 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0.102V가 된다. 이런 말이죠. 와우. 아시겠죠?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 1, 2, 3, 4, 5에 대해서 저렇게 전위들을 다 구해보았습니다. 저 각각의 전위들에 대해서 저렇게 구한 거 아시겠죠? 알겠죠? 자, 와서 필기 마무리 하세요. 다 했습니까? 그럼 여기 나타난 요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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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위.
얘를 넣어준 부피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어딨냐면 교재 254페이지에 있어요. 교재 254페이지 보세요. 아이고, 교재 254페이지. 교재 254페이지 찾았나요? 거기 그래프 하나 있죠. 이게 그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묘하게도 지금 그 그림에서는 괄호 3번이라고 한 거 있죠. 괄호 3번. 괄호 3번이 반당량점이에요. 괄호 4번이 당량점이고요. 괄호 6번이 당량점 2배인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당량점이 이 점프 간의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분점이라고 했죠.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죠. 이게 산염기 적정하고 다른 거예요. 산염기 적정은 이게 적정이 됐을 때 pH 점프가 대충 중간 어딘가거든요. 근데 산원원 적정은 이게 내분점이에요. 굉장히 무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구해놓은 모든 결과를 한꺼번에 도시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다. 이해했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산화원은 적정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는 이 그래프 있죠. 이거를 얻어내는 게 최종 결과. 그래서 각 포인트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얘기 다 설명 들었죠? 그리고 설명 까먹었으면 여기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이걸 보고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산화원은 적정입니다. 오케이? 됐다. 아, 좋았어. 혹시 학교에서 유기화학 뭘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또 준비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몇 시죠? 네? 18분. 몇 시 18분이요? 7시. 진짜로요? 그러니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차피 학교를 안 가는구나. 그래. 아, 시마이데스. 좋아요. 좋아요. 이빠이 빡세 됐어.